자, 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팝업 창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그러니까 어떤 게 팝업 1의 역할인 거고 어떤 게 팝업 2의 역할인지 알아야 몰라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알 수는 있죠. 근데 한눈에 봐서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눈에 봐서는 알 수는 있지만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코드가 굉장히 많아지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파일들 같은 거 있으면 비슷한 파일은 보통 뭐 어떻게 해요? 묶죠? 그죠? 폴더를 마련을 해가지고 그 폴더에서 뭐 A 폴더는 A 파일과 관련된 것만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B 파일은 B 폴더에서 관리하게끔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함수다. 함수를 그래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팝업 1, 저는 init을 하겠습니다. init은 initialize입니다. 초기화다. 그러면 얘는 팝업 1이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팝업 2와 관련된 거니까 팝업 2라고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하고 실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맞춰보세요. 그렇죠. 지금 팝업을 내가 함수를 정의를 했고 정의만 했지 실행을 안 했잖아요. 그죠? 실행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를 그러니까 정의를 했으면 반드시 실행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팝업 1과 관련된 거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팝업 1과 관련된 거구나. 그 다음에 얘는 팝업 2와 관련된 거구나.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누르면 얘는 이렇게 되고 얘도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뭐 나중에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할 거긴 한데,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팝업 창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그러면 이게 또 추가돼야 될까요? 당연히 추가가 돼야겠죠. 그죠? 팝업 3가 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코드를 또 만들어가지고 얘를 다 뭘로 바꿔줘야 돼요? 3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죠? 굉장히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자,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게 좋은 거라 했어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라 했어요. 그죠?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 팝업 창이 지금은 2개밖에 없어서 망정이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류의 팝업 창이 굉장히 많아진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도 추가하고 요것도 추가하고 요것도 추가하고 계속 추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팝업 창이 만약에 100개예요. 그러면 이런 류의 자바스크립트도 몇 개겠어요, 당연히? 100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유연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유연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별로 좋은 코드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코드가 못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좋은 코드가 못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코드가 좀 불안정하진 않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추가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지금 보면 자, 어떤 게 어쨌든 여기 보시면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숫자는 달라지지만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냐? 그냥 이름을 팝업으로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쵸? 내가 1을 넘기면 그 팝업 첫 번째, 그러니까 팝업 1을 이제 실행시켜줘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요, 팝업 2를 실행시켜줘라 라는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운 게 있죠. 바로 뭐 배웠어요? 매개 변수 배웠잖아요. 매개 변수.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지울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쓴다 해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뭐라 한다? 인자값이라 했죠. 인자값이 한 개면 매개 변수도 몇 개? 한 개여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넘버라고 쓰겠습니다. 넘버라 쓰고 얘는 팝업이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실행이 돼야 안 돼요? 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실행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여기에다가 우리가 btn 팝업이라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변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넘버 값이 요 1번으로 그러니까 요게 치환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 값으로.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장이랑 숫자는 더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 눈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넘버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지우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게 요 녀석이 조금 애매한데, 지금 제가 요 녀석 같은 경우는 후손 선택자로 적어놨잖아요. 뭔 말이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그럼 얘는 끊어줘야 돼요. 자, 여기다가 넘버 이렇게 적어주는데 지금 보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붙이면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자, 맞춰보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얘는 결국에는 뭘로 변경이 될 운명이다? 얘는? 그렇죠. 팝업 1로 변경될 운명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떤 게 완성이 되냐면 이렇게 돼버려요.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팝업 1이라는 클래스 이름도 가지고 있고 BTNClose라는 클래스 이름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녀석이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쓸 때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한 칸 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식으로 후속 선택자가 완성이 되지. 그러니까 실수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여기를 붙이세요, 그냥. 그러면 백날 여러분들 요거 붙여봤자 요런 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요거 실행 안 됩니다. 요런 거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한 칸 띄워줌으로 인해서 요런 문장이 완성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플러스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고 띄어쓰기 하셔야 된다. 자, 참고로 여기도 이제 뭐 하면 된다? 플러스 넘버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야? 얘는 팝업 1과 관련된 게 열리는 거고, 얘는 팝업 2와 관련된 게 열리는 거죠. 실제로 한번 되는지 볼까요? 되죠. 닫는 것도 되죠.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예요? 기존의 함수가 2개였잖아요. 그죠? 2개를 하나로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배운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